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이혼을 한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검사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곤 하는데요. 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 사연을 보내봐요. 제 답답한 속마음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 바로 남편이었죠.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해서 몇 번 따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고시생이더라고요. 근데 성찬 씨 고시생이면 지금 한참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일 커피 테이크아웃 하려고 오던데 괜찮은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성찬 씨가 고시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괜히 공부하는 거 방해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고시 공부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 주변에서 공부한 지 오래된 거예요? 아니요. 공부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시험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은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은미 씨 만나는 게 힐링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은미 씨 만나고 나면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만나면 몇 시간 동안 같이 데이트하게 되잖아요.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번에 성찬 씨 만나면 할 얘기 있었어요. 저 이번에 카페 그만두고 직장 다니게 됐어요. 성찬 씨도 알다시피 제가 대학도 안 가고 사회생활 했던 터라 이번에 대학에 진학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앞으로 카페에서는 못 보는 건가요? 은미 씨, 그럼 저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저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은미 씨 볼 수 있어요. 은미 씨도 이제 직장 다니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됐네요. 은미 씨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퇴근하면 저 만나줘요. 남편은 호기롭게 저에게 연애를 하자며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지만 늘 저를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대화도 잘 통해서 연애를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괜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어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애를 해야 자신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요. 틈날 때마다 도시락도 싸주고 데이트 비용도 물론 제가 다 부담했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 마음이 무뎌지는 듯 했어요. 3년 동안 합격하지 못하자 전 이 만남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성찬 씨, 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성찬 씨 나랑 만나느라고 쓰는 시간도 많잖아. 거기다가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은미야, 우리 왜 헤어져? 나 절대 너랑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고시 공부 쉬운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몇 년은 고생하면서 공부해.
그래도 내가 너 보면서 버텼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성찬 씨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랑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 이건 성찬 씨한테도 나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 보여. 성찬 씨가 말했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 얼굴 보기 부끄럽다고. 시험 불합격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하겠다고 했잖아. 나랑 헤어지고 마음 다잡았으면 좋겠어. 독하게 마음 먹고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전 그때 당시 매몰차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헤어짐을 통보하고 나서 전 남친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할 거라 생각을 했죠.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둬 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모가 절 찾아오셨죠. 저기, 성찬이 여자친구 맞지? 아이고, 우리 성찬이 좀 살려다오. 내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하마. 성찬이가 너랑 연락을 해보려고 계속 알아보고 그랬는데도 연락처도 바뀌고 사는 곳도 바뀌었다면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기만 해. 우리 성찬이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애가 공부도 이제 그만하겠다면서 다 접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네? 성찬 씨가 집으로 내려갔다고요? 고시 공부에 집중하라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 성찬 씨 고시 공부 1년차 때부터 만났고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좋아지지 않고 합격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랑 연애하는 게 성찬 씨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은 그렇게 방황해도 똑똑한 사람이니 금방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 그쪽 아니면 절대로 공부 안 한다고 하던데.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나만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기 아가씨 찾으려고 내가 안 물어본 곳이 없어. 우리 아들 정말 다 죽어간다니까. 다른 부탁이 아니고 한 번만 아들 만나만 주기만 해줘. 초췌한 얼굴의 시모를 저는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셨었기에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강렬한 기억이 되었죠. 전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두문분출한다는 남친을 만나기 위해 시모를 쫓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실 전 그때 당시 남친과 정말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때쯤 친정 식구들이 모두 해외로 완전히 이민을 가던 상황이라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성찬 씨, 나 사실 해외로 이민 가려고 준비 중이야. 가족들도 다 해외로 갈 거라 나 혼자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성찬 씨 공부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우리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내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가 만날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께 성찬 씨 고시 공부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어. 절대 그러지 마. 성찬 씨 꼭 고시 공부 합격하고 싶어 했잖아. 은미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고시 패스하면 무슨 소용이야. 난 너랑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공부했어. 그런데 네가 없는데 더 공부해서 뭐해?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고시 접을 거고 여기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려고. 정말 왜 그래? 성찬 씨 열심히 준비할 수 있잖아.
성찬 씨가 이렇게 다 포기한 상태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야지. 성찬 씨 그때 부모님,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 마음은 잊어버린 거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 은미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할 테니까 제발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말아줘. 내가 꼭 고시 합격해서 너 고생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줄게. 제발 부탁이야. 난 다른 것보다 너랑 헤어진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서 그래. 남친은 제가 아니라면 고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걸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그렇게 전 다시 남친과 만나게 되었고, 이번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했지만, 친정에서는 갑작스러운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그렇지만 전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친정 식구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서 저 홀로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그 뒤로 열심히 전 돈을 벌었고, 남편은 공부를 했죠. 시댁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해줘야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봐. 당신 만난 게 나한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당신 나 아니었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사람인데 내가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너무 미안해. 당신 몇 년만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내가 꼭 합격해서 당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할 수 있어. 나만 믿어. 그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만 믿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당신이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땐 당신이 날 도와주면 되는 거지. 당신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만 신경 써. 무엇보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준다면 난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말고 항상 컨디션 유지하고. 알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내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실망시킬 수 없지. 나 평생 당신한테 충성할 거야. 이렇게 날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절대로 배신할 수 없지.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딴소리하면 그때는 정말 날 떠나가도 좋아.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결혼 후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도 잘 따라와 줬죠. 남편이 고시생일 당시에는 집안일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전 모든 걸 척척 다 해냈어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워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고 너한테 고마워서 할 말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혼자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느라 애쓴다 정말. 사돈 깨변 먹었고 죄송해서 어쩌니? 성찬이는 공부 열심히 하니? 언제든지 걔가 공부 안 한다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렴. 속상하게 할 때도 나한테 연락해. 내가 혼쭐 내줄 테니까. 어머님, 남편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시험 성적도 잘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잘 풀리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 알고서라도 성찬이가 잘해야지. 고맙다. 솔직히 벌써 몇 년이니? 그 기간 동안 네가 우리 아들 책임지고 먹여 살린 거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서 너한테는 고맙다는 말밖에 해줄 게 없구나. 집이라도 좀 넉넉했다면 고생 없이 살았을 것을.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해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남편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이 요즘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집중도 잘하고 있거든요. 다 잘 될 거예요. 사실 남편이 바라는 건 크게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종종 대학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겼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의 고졸 학력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보, 혹시 당신 대학 진학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당신이 별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회사에서는 별말을 안 하나? 그러고 보니 당신 회사 다니는 곳에서도 승진은 그렇게 빨리 해주는데 학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대학 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와서 대학 진학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가면 누가 생활비를 벌어. 그냥 나중에 당신 합격하고 나서 우리 생활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지 뭐.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번에도 그렇고 당신 혹시 내가 대학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당신이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나야 당신이 대학을 나왔던 고졸이든 상관없지만 사회는 또 다르니까 당신만 개의치 않으면 난 상관없어. 그냥 당신 의사를 물어봤던 거야.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도 당신 대학 진학 고민했었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 그게 생각이 나서. 아, 그때도 그랬지만 대학 진학은 그냥 잠깐 고민했던 거고 지금은 아직 딱히 생각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크게 학력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대학 진학할 생각은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사실 합격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경사가 따로 없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부모님께서는 엉엉 우시면서 기뻐하셨고, 남편도 너무나 행복해 했어요. 저 또한 남편의 합격이 너무 좋았고, 합격하고 처음 시댁으로 내려간 날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우리 검사 아들, 정말 장하다.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엄마가 아들 꼭 합격할 줄 알았어. 얼마나 고생 많았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다 풀렸어. 우리 아들 힘든 거 다 지나갔고, 이제는 좋은 시절만 오는 거야. 정말 장하고 대견하구나, 우리 아들. 집에서 해주는 것도 없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은요 뭘. 엄마가 고생하셨죠. 저 합격 소식 안 들려서 마음 많이 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도 했고 이제는 정말 검사 될 길만 있으니까 앞으로 효도할게요. 주변에 검사 준비한다고 말은 해놓았는데 소식도 전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 테니 어머니 효도만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역시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가 효도 받아 보겠구나.
며느리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남편 검사되니까 검사 안 해댔으니 얼마나 기뻐. 너는 정말 시집 잘 와서 땡 잡았지 뭐. 이제 남편이 검사되면 평생 탄탄대로 아니겠니? 직업도 직업이지만 명예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며느리 너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연애까지 거의 10년의 세월을 뒷바라지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만 수고했다고 했을 뿐이지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다만 남편이 검사가 돼서 저에게 땡 잡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나름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는데 그런 말만 들으니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이런 속내를 내비쳤죠. 여보, 나 아까 시댁에서 어머님이나 다른 식구들이 한 얘기 듣고 너무 찝찝한데 당신은 안 그래? 당신이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다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왜 내가 손 놓고 있다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물론 공부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마치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신 덕보는 것처럼 말하는 느낌일까? 에이, 당신 기분 탓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냥 기쁘니까 나한테 좀 더 초점 맞춰진 거지. 그런 뜻 아닐 거야. 당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여러 번 들었었잖아. 오늘은 그래도 내 합격 때문에 만난 날이니까 나한테 더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누가 몰라. 당신이나 뒷바라지 지금까지 해준 거. 고시공부 뒷바라지는 당신이 다 했는데. 그렇지? 그냥 느낌이 그런 거겠지? 근데 자꾸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도 당신 합격한 거 기쁘고 감동이거든. 모두 내 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냥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한 것 뿐이겠지? 그렇지만 전 예민한 게 아니었고 남편의 합격 소식 뒤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변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공부를 하면서 모든 집안일과 가게 경제는 제가 책임을 졌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던 거였죠. 남편에게는 모든 걸 다 해줘도 저는 아끼고 아껴 살다 보니 제 건 제대로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방 하나를 샀는데 그거로 남편에게 엄청 잔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못 보던 가방인데 혹시 샀어? 아, 당신 나 이제 합격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해? 나는 그런 거 싫어. 남편이 뭐 잘 나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 당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가방은 새로 사? 뭐 그렇게 사다가 명품이라도 한번 슬쩍 사보려고? 난 절대 반대야. 뭔 소리야. 가방끈이 다 떨어져서 하나 산 거야. 그리고 나 당신이랑 연애하면서 가방 한 번 산 적 있어? 다 당신 공부할 때 쓰는 책가방이나 샀지. 그러고 보니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사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고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아무리 당신이 이제 검사라곤 하지만 나한테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 남편이잖아. 달라진 건 당신이야. 내가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 요즘 당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제는 검사 집안이니까 가사 도우미라도 부르라 이거야?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나 요즘 일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당신 나 바쁘다고 자꾸 딴짓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 난 돈 낭비하는 것도 싫으니까. 남편만 변했다면 한참 일을 배울 때니 그렇구나 하겠지만
변한 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을 어떻게 잘 챙기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절 타박하셨죠. 오늘 아침에는 아들 뭐 먹이고 보냈니? 요즘 밤낮 없이 바쁘다고 하던데 야식이라도 좀 챙겨주는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TV에 나오더라. 검사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거 보니까 어찌다 눈물이 나오던지. 걔가 워낙 속이 깊어가지고 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할 거 아니야.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저번처럼 아침에 부실하게 빵 조각이나 먹이고 보내지 말고. 어머님, 남편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뭐 먹으면 오히려 속 더부룩하고 안 좋다고 아무리 챙겨줘도 안 먹어요. 속만 달래라고 간단하게 먹여서 보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바쁘긴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룬 건데 그래도 버텨내야죠.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서 일일이 남편 챙기기 힘들어요. 너랑 우리 아들 일이랑 같니?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법원 다니는 사람이랑 같냐고? 일 자체가 다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다른 것보다 네 남편 열일 제쳐두고 챙겨야 하는 거야. 앞으로 넌 네 남편 덕보고 살 텐데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얼마나 늘씬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만 있겠어?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달라붙겠니? 네가 잘해야 아들이 혹하지 않고 일에 열중하는 거야. 마치 제 태도가 남편의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마치 합격만 하면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합격을 하고 나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적질해 오히려 공부했을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집 청소도 안 했어? 아니 시간도 여유로운 여자가 집 정리도 안 하고 세상에 저녁은 차려놓았어? 나 밥 먹고 또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 한 번 말하면 들어먹어야지.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다 설명해야 돼? 내가 이래가지고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다음에는 나 그냥 밖에서 일 다 끝내고 올 테니까 또 저번처럼 언제 집에 오냐 스트레스 주지 마.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저번에는 말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말한 거였지. 내가 당신 일하는데 스트레스 준 적 있어? 정말 당신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지금까지 내내 집안일 내가 다 했고 지금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날에도 당신 한 번 뭐라고 한 적 없잖아. 나는 뭐 놀아? 나도 똑같이 밖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들은 더 바빠도 집안일 잘만 해. 우리 법원에 같이 다니는 여검사들도 보면 당신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잘한다고. 몸매 관리도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회사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몸매가 엉망이야? 피부 관리도 좀 해. 누가 당신을 30대라고 하겠어? 가만히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던 당신이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어떻게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보다 못해? 뭐? 지금 외모까지 비교하는 거야? 이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늙은 건 생각 안 해? 당신 합격시키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 하나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노력했잖아. 그건 어디 가고 이제는 하다못해 몸매 지적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지적들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죠. 검사가 되기 전에는 동창회고 뭐고 친구들까지 모두 연을 끊어서 교류가 없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친했던 친구 몇 명만 참석을 했었죠. 그러다가 검사가 되고 난 후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건은 남편이 동문회를 간다고 했던 날 발생했어요. 처음으로 동문회 참석을 한다던 남편을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앞쪽에서 남편이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를 대리기사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대리기사로 소개를 해? 지금 장난해? 내가 왜 대리기사야? 당신 설마 내가 창피해서 그래? 아니 지금껏 나랑 살아놓고선 갑자기 왜 날 외면하는 건데? 요즘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 고졸에 변변치 않은 직업에 뭐 집안이 빵빵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주변엔 당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검사 아내 중에서 고졸한 애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이제야 대학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쪽팔려서 원. 잔소리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당신 위해서 희생한 나를 그럼 뭐야?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 당장 가서 해명해. 가서 그냥 장난한 거라고. 대리기사 아니고 와이프라고 당장 가서 말하라고.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옆편 내가 대리비 안 받을 거야? 운전해. 그리고 이따가 와서 다른 사람들 태우고 이동할 거니까 쓸데없는 말 할 생각 하지 말고 근처에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 세면서 대학 갈 생각을 안 했대?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 남편의 말에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동문회장이 날 보고선 화들짝 놀라더니 곁으로 와 남편 놈 명치를 올려 쳤어요. 그때 바로 제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난리가 났죠. 회장님 따님분이 여기는 어쩐 일로? 맞죠? 이 회장님 따님이요. 안 그래도 회장님 해외 가시고서는 더 못 배웠었는데 회장님 잘 지내시나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혹시 여기 박 검사 아시는 분이세요? 회장님께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달라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성격에 인맥으로 뭐 부탁한다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제가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맞다. 실장님, 여기 학교 나오셨다고 하셨죠? 남편하고 같은 대학인 걸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제야 검사가 돼서 동문회 참석을 안 하다 보니 여기 대학인 걸 깜빡했네요. 남편이 제가 너무 창피한가 봐요. 고졸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대리기사로 소개했지 뭐예요. 네? 아니 무슨 회장님 따님이요. 뭐 고졸이든 대졸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박 검사 장난한 거지? 박 검사 결혼했다고는 못 들었는데 결혼까지 했었어? 아니 저번에 나한테 미혼이라고 한 거 아니었나? 사실 저희 친정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문 회장이었던 사람은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업체 실장이었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알고 계셨죠. 남편과 결혼을 할 때는 작게 결혼을 하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워낙 외부 노출을 별로 하지 않았던 터라 남편도 제대로 정체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숨겨왔더라고요. 이날 남편은 기혼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남편 이미지는 나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동문회장의 도움으로 남편이 여기저기 다른 여자 동문들에게 껄떡거린 증거를 확보했죠. 전 소장을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찝쩍거렸던 여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했다면서 앞다투어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더라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해주고 위자료까지 두둑히 줄게. 지금 여기 난리야. 아직 신입검사인 내가 벌써부터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지방으로 자천되면 언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여보, 한 번만 부탁해. 그냥 치화해주면 내가 쥐 죽은 듯이 살게. 이미 당신 쥐더구만. 쥐처럼 여기저기 다 찍찍대고 다녔잖아. 그거 다 수습해야지. 안 그래? 당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거 다 내 덕이야. 당신 부모들조차 당신 뒷바라지 안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거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날 배신하겠다? 웃기지도 않아. 그럼 당신 그 자리에 가게 된 거 다시 돌려놓아야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부탁할게. 이렇게 이미지 찍혀버리면 나 제대로 검사 생활 하기 힘들어져. 당신 나 잘 되길 바랬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잠시 정신 못 차려서 그래. 당신도 나한테 속여온 거잖아. 그렇게 잘 살았으면서 그럼 친정 덕 보면서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야? 그래. 그 친정 덕에 당신이랑 이혼하는 것도 좀 수월해졌네. 당신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 당신 덕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 내 덕이고 내 친정 덕이야. 이미 기회는 끝났어. 당신이 날 무시하던 그때부터 당신은 이미 아웃이야.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고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지방으로 거의 자천되다시피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며 아마 평생 시골에서 지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죠. 전 부모님이 대신 관리를 맡겼던 부동산을 제가 맡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일도 수월하고 제 시간도 보낼 수 있어 편하네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관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요즘 더욱 사랑해주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희생이 모두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검사가 된 남편과 헤어진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검사가 아닌 더 잘난 남편이었어도 절 무시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당당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시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시모가 제 식당에 와서 저지른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없던 이유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빼곤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꽤 되었었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서 편하긴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행동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댓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식당에 발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룸 하나 비어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상당히 비싼 음식들 위주로 주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었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길래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네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시모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는데 더 주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음식값이 신경 쓰였으면 여기 왔겠니? 저기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큰데. 이제 시작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는 음식이나 내오면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가서 술이나 더 꺼내와라.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식었으니까 새로 주문하게 메뉴판도 좀 갖다 주고 한 2-3시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오래간만에 모인 동창들이라 할 말이 아주 많거든. 어머님, 음식 내어드리는 건 걱정 없는데요. 저희 식당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 아시죠? 외식이나 회식을 주로 받는 곳이라 음식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회비를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셔야 될 음식값에 당황하실까봐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내오라니까. 식은 반찬들 전부 치워주고 음식들 새로 싹 들여와라. 동창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분위기 깨잖아. 눈치껏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따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지, 안 그래? 서비스도 팍팍 좀 넣어주고. 시모는 계산서를 한번 보시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식당이 회식 위주로 받는 식당이라 다른 곳보다 음식값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시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자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식당에서 웃고 떠드시며 시간을 보내셨고 마감 시간까지 꽉 채우시더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전부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려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저에게 잘 먹고 간다는 시모의 동창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전부 다 나가신 다음 시모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멈추셨어요. 저는 곧장 결제 금액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마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여쭤보았지만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되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들 데려와 음식 좀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지.
꼴랑 3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어머님, 꼴랑 300만 원이라뇨. 그 돈 못 받으면 저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값을 지불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거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얘 봐라. 동창들이랑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너한테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너랑 내가 고작 300만 원 때문에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어머님은 제 식당에 오신 손님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동창분들 모셔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다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모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고작 300만 원 나온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냐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식당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를 뒤쫓아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창분들과 서둘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식당을 거덜내셨는데 정작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음식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정도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몇 달 만에 회식 나온 사람들처럼 음식을 끊임없이 시켜 먹길래 걱정돼서 시모에게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려 했던 거였다고 화를 내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결제하라고 본인 카드를 지어 주었네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음식값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음식값은 남편이 받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시모는 또다시 동창분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창분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또 왔다며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알아서 좋은 걸로 내오라는 말을 하신 뒤 룸으로 들어가시길래 시모에게 음식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동창들 앞에서 창피라도 줄 작정이냐면서 화를 내셨네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피해를 받으라고요? 음식값을 결제해 주셔야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주죠. 제가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처럼 결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봐봐라. 오늘은 카드 가지고 왔다. 저번에도 그냥 갔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번에처럼 음식에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서 시애미 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리다. 서둘러서 음식 내와라. 시모는 저에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은 음식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시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또다시 많은 음식들이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먹성이 좋은 시모의 동창분들은 저번과 비슷한 정도의 식사를 하셨고 결제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잘 먹었다며 카드를 주셨고 그래도 시모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결제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건네주신 카드는 다름 아닌 정지된 카드였고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며 다시 긁어보라고 하시길래 몇 차례 카드를 긁었지만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네요. 저는 시모에게 다른 카드는 없냐고 여쭤보자 결제 카드는 한 개만 가지고 오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뺏으시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창분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봤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그날 시모가 동창분들과 드셨던 음식값 290만 원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제 문자 내역이 남편에게 전송이 됐는지 바로 전화가 오길래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 어머님이 또 동창분들 데리고 오셔서 한참 동안 음식 드시고 나가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사용이 중지된 카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일주일 전에 오셔선 300만 원어치 드시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드셨잖아.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어치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 일부러 저러시는 거지? 내 식당 망하라고 저러시는 거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나 많이 드셨다고? 아니,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 동창분들은 일주일 내내 굶으셨다가 오셔서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드려서 좋게 설명드린 다음 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길게는 통화 못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당신이 내 카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셨는지 퇴근하고 확인 좀 해볼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너무 큰 결제 금액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심하다 생각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제 식당에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와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뜯어 먹으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시더니 전날에 남편이 통화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결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그대로 일러 바쳐? 너는 시애미보다
금연품 못 받은 게 더 중요하니? 너랑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머님이랑 저와의 관계가 뭔데요?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시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제해 주신다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결제를 해 주셨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시는 거 저는 그냥 참고만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방금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시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드신 건 처리해 주셔야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시애미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그윽고 사양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전부 챙겨준다던데.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시모는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식당에 안 오길 바라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시모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왔어요. 색시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저번에 식사했던 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부탁해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유, 글쎄요. 요 며칠 연락이 되질 않던데.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럼 음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일단 동창분들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없으니 당연히 동창분들 중 한 분께서 음식값에 대한 결제 금액을 지불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린 뒤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동창분들께 결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셨어요. 손님들께 예약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동창이라며 먼저 룸에 들어가신 분들과 같은 일행이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시모의 동창분들이 어느새 저희 식당을 꽉 채우게 되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주문하신 음식을 드신 뒤 어느 정도 배가 차셨는지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동창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께 결제를 어떻게 해드리냐고 여쭙는 순간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동창분들은 초대받고 온 거라면서 결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다고 얘기하자 동창분은 시모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동창부는 시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모른다니까.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왜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둘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랑 얘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온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다고. 아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영자한테 물어봐요. 걔는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솔직히 공짜 밥이라 먹으러 온 거지. 음식은 별로더만. 시모의 동창부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듯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셨어요. 식당의 모든 음식을 거덜내시고 떠나버린 동창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카드를 꺼내든 다음 들어온 팀별로 결제 금액을 계속 끊었습니다. 제가 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곧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시모가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시모가 식당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는 당장 남편에게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다며? 당장 취소해라. 나는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으려 한 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을 제가 손해볼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가 해결을 봐야죠. 저번에 드신 음식값 3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290만 원어치 드셨고 이번엔 600만 원어치 동창분들께서 드시고 가셨네요. 저는 이만큼의 돈을 대신 지불해 드릴 정도로 능력이 되질 못해서요. 남편이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피 같은 월급 어머님이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 돈 쓰기 싫으시면 1200만 원어치 음식값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정지시킨 카드 말고 제대로 된 카드 주시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아들이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결제 안 하시고 6개월 할부는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할부 결제해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 오시잖아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 시애비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맨발로 쫓겨날 거라고. 우리 좋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 꼭 이 방법밖에 없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버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동창분들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가만히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버리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제가 돈 관리를 따로 한다 해도 결국 필요할 땐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요. 엄마가 동창분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셨던 몇 시간 동안 나온 음식값은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추며 영업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값이 60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지만 제 돈이 이 사람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얘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시애미가 동창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건 잘못되신 거죠. 어떡해요? 어머님 카드로 6개월 할부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 알려드리고 끌려가시겠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니? 그냥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좀 뜯어먹으려 했던 것뿐이야. 이제 됐니? 이제야 실토를 하시네요. 돈을 지불하기 싫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6개월간 식당 설거지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아들 파산 직전까지 몰아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6개월 동안 주방 설거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 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나보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너 제정신 있니? 어떻게 시애미한테 주방 설거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식당으로 나오세요. 시모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셨고 6개월간 주방 일을 해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모는 그건 또 싫으신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시곤 6개월간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셨어요. 입이 산만큼 나오셔서 매일같이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 일을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안 하시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며 고무장갑을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그만두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창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겠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냐고. 나도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서빙 일이나 하고 싶다고. 어머님, 제가 제일 편한 일을 시켜드린 거예요. 서빙 일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서빙 일이 편해 보이세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직원들 봐라. 지금 서로 수다나 떨고 있잖아. 나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바꿔줘라. 시모는 설거지보다 서빙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신 시모는 살 것 같다면서 허리를 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 숨을 돌리신 시모는 저녁 장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발등에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움직이시더니 결국 실수 연발에 다른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주는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고 시모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들과 그릇들을 바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해주길 반복할 때쯤 체력이 바닥이 나셨는지 결국 시모는 손님상에 올려드려야 할 반찬들이 담긴 접시를 손님의 몸에 쏟아부으며 넘어지고 마셨네요. 시모는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지만 손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제가 가서 수습을 해드린 뒤 세탁비와 함께 그날의 식사와 다음번에 다시 오셨을 때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네요. 그렇게 수습이 끝나고 손님께 처음으로 된통 혼이 난 시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손발 맞춰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라며 다 생각해서 정해드린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셨네요. 시모도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며 깨달은 게 많으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돈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시모의 동창분들을 직접 초대해 시모와 함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날 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셨는지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네요. 비록 시모의 마음이 처음엔 나쁜 쪽으로 치우쳤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 5년차 되었고요. 4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둘째까지 생겨서 현재 8개월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을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한다며 첫째 때와 다르게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대하는 쌀쌀맞은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의 심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남들은 잘만 낳아주는 아들 손자 얼굴을 구경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다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남편은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거침없이 화부터 내셨죠.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도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둘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출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드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니? 설마 둘째에서 끝낼 건 아니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둘째로 끝낼 거냐고? 어머님, 아직 둘째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 저 또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 내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내려오거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아직 출산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출산운동 시작해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출산할 때만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내 큰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건 내 큰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다. 직업이 의사라더라.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뭐하니? 와서 시애미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와라. 나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의사 예비 형님이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며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며 대청소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 아들 잘 구슬려서 오라는 말 한마디 덧붙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제가 만약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셨겠지만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차가웠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4살 된 첫째 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음식하고 청소까지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눈치만 주더니 둘째까지 딸이게 되자 시모의 말투와 행동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와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곧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닌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 뒤에 만삭인 몸으로 시댁에서 음식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냐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 거니 저희 부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많이 바빠서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임신한 몸으로 애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전에 형이랑 전화 통화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예비 형수님 인사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과 대화 좀 나눠 봤는데요. 아주 잠깐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 우리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 필요도 없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 안 사귄 몸으로 애도 봐야 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소까지 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 손자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손주인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형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잠깐 있다가 간다 해도 신경 써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줄 모르니? 걔는 내가 좋게 설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잠깐 전화 좀 바꿔봐라. 말 한마디 전달 못해서 집안 분란을 키우냐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 안 사귄 상태에서 혼자서 4살 된 딸까지 돌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더니 집안의 불안은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되는 거라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시모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이참에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통화할 때 들려온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출장을 떠난 남편 대신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황한 저와 엄마는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가 생각이 있으면 사돈한테 아이 맡긴 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지? 오늘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너는 지금까지 아주 속 편하게 있었나 보다. 사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나 때는 출산 전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했었어. 가뜩이나 둘째도 손녀딸이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는 아예 심히 말 무시하고 집안 분란까지 만들어? 오늘 나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찾아왔다. 어머님 며느리 얻는 거지 제 며느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안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가봤자 짐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저에게 막말하실 거잖아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좀 앉으세요. 제 딸한테 화풀이 하려고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엄마와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몸을 부딪히며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모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곤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엄마를 노려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자 엄마도 임신한 저를 밀친 거에 대해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고 당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은 이 모든 게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내칠 수 있어? 지금 엄마 머리를 봐봐라.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까지 만졌는데 사돈이 내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너는 엄마가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오늘 형이 예비 형수님과 결혼 문제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 혼자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 하려고 왔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엄마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건 임신한 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엄마 머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까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엄마는 시모가 임신한 저를 강하게 밀쳐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소파로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엄마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흥분한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한동안 시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라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 일은 별개라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은 상견례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양가 집안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건
그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상견례는 가기로 했었죠. 중요한 자리인데 시모도 조심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상견례 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도 저희와 동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주차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시모가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시모가 주차하기에는 약간 힘들었는지 주차 공간에 차를 넣지 못하길래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태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시부가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모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모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후진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자 남편이 그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차가 멈추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벤츠와 부딪혔고 그 소리에 상견례장에 있던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사색이 든 얼굴로 긁혀진 벤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차를 멈춘 뒤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차를 긁었잖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차 한 대를 가릴 정도로 비대해져서 후방 주시를 방해해. 이 차 수리비는 네가 내라.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주 나오라고 좀 해라.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할 경은 씨 차량이라고요. 아니, 재수 씨는 우리 엄마가 주차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얼쩡거려서 사고를 내게 만들어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이 차랑 박은 거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형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후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예비 형수님 차 조금 긁혔다고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여기 오려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괜히 온 것 같네. 뭐라고? 이 자식이?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직 상견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차 사고가 났으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엄마가 재수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형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요즘 좋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나도 최대한 너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잠깐 오해한 거 가지고 너무 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너 얼굴 보며 상견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라. 쟤 때문에 우리 가족 분열 생긴 거 보라고.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차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어요. 아주버님도 상견례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자기 집안에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만삭인 제 뺨을 후려쳤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시모에게 뺨을 세게 맞게 된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돼 아랫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다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히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모가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밀쳤고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쥐어 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그때 뒤에서 아주버님을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내리지 못해? 태진 씨,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태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알진 못하지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행동이라고. 당장 그 손 내려. 이거 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손을 올리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애가 나을 것 같아? 저기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숨을 못 쉰다고요?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일단 답답할 수 있는 겉옷부터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둘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잠깐만. 지선 언니야? 나야, 나. 몰라보겠어? 언니,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일단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해봐. 언니!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쯤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니라고 목 터지게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남편이 가져온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얼굴과 몸을 주무르며 감싼 뒤 물을 한 모금 들이켜게 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며 반가운 얼굴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반가워하는 모습의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져서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주택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 1층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저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었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동생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놀라 동생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나오신 동생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의 사이를 모르고 있던 시모 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동생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는 듯 싶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손을 올리려는 행동부터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동생에게 절대로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동생의 결혼을 막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겪어왔던 모든 수모를 전부 다 털어놓았고 동생은 시모의 운전으로 손상된 자기 차를 배상해달라며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양부모님 또한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 아주버님과의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선처해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소송 물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요즘도 아들 손자를 원하는 시모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한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식당에까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아주버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며 철판을 깔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던 우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시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식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네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